아침에 딱 뉴스를 때렸어요. MBC가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포함 여론을 보고 있죠. 지금 MBC가 오버하기를 바라고요. 네. 만에 하나 포함이 되면 눈물 흘릴 사람이 많습니다. 이화영,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연어 먹었다, 소주 먹었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언제 꺼내주나? 7년이니까요. 네. 이 대통령이 4년짜 정도는 돼야지. 절반은 살아야죠. 조국 전 장관을 꺼내주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내는 목표로 딜을 했구나. 그런 공격을 하기에 딱 좋은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뭐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면 뭐 민주화운동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네. 그냥 몸 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첫 순서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저한테 뭘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뭐 오늘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 마음속에 자전거가 들어왔다고 제가 몇 번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저보고 왜 옛날 개그를 하냐고 저한테 의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아, 예. 이렇게 PPL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 저처럼 자탄풍 뭐 이런 걸 하면 좀 타탄풍. 네. 정서적으로 유리상자라든지 이런 정도 얘기하면 좀 재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폴하고 친한가 보죠? 그래서 제가 셔츠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벌을 샀습니다. 네. 색깔별로. 네네. 색깔별로.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민트색으로 예. 제가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유앵크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여자에 따라서 색깔로 정해놓고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아닙니다. 이건 의원님을 위한 색깔이에요. 아 예. 네. 완두 쪽의 색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민트입니다. 민트. 네. 자전거를 탄 풍경.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제 한 마음속에 번이라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고 해서 자주입니다. 예. 자주.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12월이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네. 혁신당 전 대표였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면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사면심사위가 개최가 되는데요. 네. 법무부 소속이죠. 법무부에서 오늘 오후에 사면심사위를 여는데요. 아마 정치인들과 민생 사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추려냅니다. 네. 추려내서 12일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러내는 명단 사실상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보도 내용 MBC와 여러 언론에서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조율이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어쨌든 사면심사위원회도 마지막 명단이 나올 때까지는 특히 정치인 명단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자 그러면 송원석, 조연출 있는 거잖아요. 네, 조국 혼자 사면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1대3 정도로 붙이자. 네. 야당 정치인 3명 정도면 조국 정도는 하나 빼낼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깊은 마음으로 송석 대표가 이렇게 우리 3개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재밌는 얘기는 후계 구도가 조기에 발동되는데 정청래 견제용으로 조국을 붙일까 보다. 네.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속도를 낸다면. 근데 저는요, 의원님. 네. 저는 이게 여러 정권을 출범하고 또 이렇게 또
저물어 가고 정권도 교체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네. 아니 근데 가장 그립이 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정권 출범한 지 2달 이제 딱 됐는데 벌써 뭐 차기 얘기, 이인자 얘기 나오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네. 본인의 정권이 본인은 그립감이 많지만 정권이 연장이 안 되면 본인은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 정권의 핵심적인 목표가 정권 연장에 있다. 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쿠르트가 꿈꾸는 정권이다. 네. 정권 연장, 수면 연장. 수면 연장. 예. 이 야쿠르트를 항상 슬로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정권 연장할 수 있는 다음 주자들을 경쟁시키고 고르겠다. 라는 것들이 초기에 발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2달인데요. 네. 2달 이제 대통령 된 지 2달인데 무슨 근데 뭐 첫 번째는 박찬대가 허무하게 깨졌기 때문에 아 이거 대하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면 경을 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명한 거는 네. 윤 대통령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다가 자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부터 안 되는 걸 되게 하다가 만약 유승민 그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됐다면 그렇죠. 그게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그렇게 아까 우리 밖에 계신 어르신께서 음모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뭔가 이렇게 그 전략적 모성으로 정권을 운영했다면 네. 어제 아침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고요. 야구로 보면 사실은 그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일찍 그 강판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그 중간에 릴레이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몸을 먼저 풀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립감을 세게 가고 60%로 하더라도 굉장히 유약할 수 있다. 저는 유약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세제 개편안 그거 하나 진성준 의원이 좀 미는 것에 대해서 희청희청해요. 사실은 그렇죠. 노랑봉투법하고 세제 개편안 말하자면 양도소득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그나마도 미국과의 관세가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간다라는 위기의식 경제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춘석 의원에 대한 그 대응도 사실은 당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잉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현 정부가 굉장히 약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24시간 텐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또 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 간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입시비리잖아요. 입시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사람인데 작년 12월 중순쯤에 구속이 됐는데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7개월 수감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가지고 사면을 해준다. 3분의 1을 지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입시비리 이게 내로남불 전형이었고 그때 얼마나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허탈했고 굉장히 이거 가지고 분노를 했는데 개인 비리잖아요. 네. 개인 비리인데 사면을 해준다? 정치적인 탄압도 아니었고 정치범도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형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도 한 타임 넘기면 너무 늦게 해줘가지고 네. 이러려면 왜 해주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해주면 안 해주지 해주면 조금 일찍 해주는 욕을 먹더라도 그래야지 생색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은 단순히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많이 이 민주당보다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표를 분석해 보면 이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다 박찬대를 밀었는데 그렇죠.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거의 다 정청래를 밀었어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내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세게 붙었을 때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없앤다는 것은 이제 당대당 뭐 흡수 통합을 하든지. 흡수 통합을 한다든지 네.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원식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 면회를 갔을 때 뭘 걸었을까? 막 그런 이제 생각들을 오늘 계속 업무론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범이잖아요. 자범입니다. 자기 자녀 입시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입시에 도움을 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안 하고 싶습니까? 다 하고 싶죠. 하지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뭐 신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작범이거든요. 작범. 네.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면 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 다지는 운동. 네. 진짜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아냥되는 게 근데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제 마음은 네. 이거는 그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네. 끝까지 살도 나와야죠. 네. 네. 살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 당내에서 혹은 뭐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뭐랄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해주면 안 해줬지 1-2개월 남겨놓고 사면해 주는 것은 해주나 마나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나마도 대통령이 60%대의 지지를 받을 때 그냥 요걸 먹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마치 우리 그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태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는 맨 처음에는 8.15 광복절 사면은 민생사범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겠다. 정치인 사면은 제외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이었는데. 그거는 송원석 대표의 기본 방침이죠. 마음이 변했죠. 사진이 찍히면서 마음이 변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연 같은 주연이었죠. 네. 사실 조선 같은 주연을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진정성이 없어져 버려서. 자,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돼서 나온다면 정말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네. 네. 진짜 큰절해야 됩니다. 와서 큰절해야 되고 나온다면. 나온다면. 자, 일단은 그래서 MBC 보도에 따르면 요즘에는 뭐 MBC 보도가 가장 정확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많이 소스를 주니까 같은 팀 아닙니까? 같은 팀이니까 매우 공정한 아주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자 한번 뛰어봐라. 그래서 여론 MBC를 통해서 여론을 쭉 한번 들어보고 MBC가 보도를 하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 그래서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 퇴장 포함.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뉴스를 때렸어요 MBC가. 자 모르는 기자 이름은 모르는 친구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여론을 보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겠죠. 네, MBC가 오버하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저는 이런 오버 안 했으면 식으로 좋겠습니다. 거론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그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위로. 네. 우리가 검토는 했었다. 근데 여론이 그러나 안 좋네. 반대와 저항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그래, 네 책임이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MBC 네가 물 한번 먹어봐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조국 전 바람을- 대표한테도 야 이거는 그대 책임입니다. 아, 그렇죠. 그대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해주고 싶었는데 여론이 안 좋네요. 자, 저는 좀 그럴 수 기다리세요. 있다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보면 조국 혁신당에서 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꺼내주면 부산시장을 뛰겠다는지 이렇게 자기의 오히려 그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나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당장 전재수 장관도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박재호, 최인호, 박재호 뭐 그 외에 많으시지 뭐 않습니까? 이재승 줄줄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조국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송원석 대표가 노리는 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중지산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시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박경순 시장. 송원석 대표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죠. 그거는 얻어 걸린. 어쨌든 그런 사진 요소들이 찍히는 있다. 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일단은 8월 12일 일부러 그래서 사진 찍힌 것도 일부러 찍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김무성 대표 정도 돼야 일부러 찍히는 겁니다. 그분 뭐 어떤 그 뭐 시장님 부인이나 이렇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조국 전 대표가 만에 하나 포함이 되면 눈물 흘릴 사람 많습니다. 이화영, 이화영. 나는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연어 먹었다, 소주 먹었다 얘기도 했는데 나는 언제 꺼내주나? 근데 7년이니까요. 네. 그래도 뭐 한 이 대통령이 4년짜 정도는 돼야지. 절반은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바로 꺼내주기에는 너무 여론이 안 좋을걸요. 본인과 연관된 그 범죄자를 바로 꺼내줬다.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을 꺼내주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그런 조건으로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냈나. 이런 비난을 굉장히 감수하고 꺼내준다. 만약 꺼내준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꺼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내는 몫으로 딜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이번에 꺼내주면은 오히려 그런 공격을 하기에 딱 좋은 거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면이나 이런 거 말고는 또 공소취소라는 또 다른 꼼수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됐는데 뭐 지켜보고 말게 있나요? 요즘에 또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압박에 의한 위기에 의한 뭐 거짓 진술을 위한 공소 기소. 그래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공격수고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